제가 전에 살았던 원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취직을 하고 회사에서 가까운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꽤 낡은 건물이었지만 덕분에 월세가 싸기도 했고 입지가 좋은 편이라서 기분 좋게 이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출근하는 날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세면실에서 몸단장을 하고 있었는데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삿짐 풀 때 분명히 거울 앞에 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하는 수 없이 휴대용 빗으로 머리 손질을 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돌아와서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 사실 정리정돈을 잘 못해서 집 안에서도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다음부턴 조심해야지 생각하고 새로운 빗을 사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그 빗도 없어졌습니다. 세면대나 가구의 벽과 틈새, 가구 밑에, 세탁기 아래 샅샅이 뒤져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엔 잃어버리지 않게 정말 조심했는데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니까 피곤하나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 빗을 사왔어요. 이번엔 전용 바구니까지 준비해서 쓰고 난 다음에 신경 써서 제자리에 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3일도 안 돼서 없어졌습니다. 거기다 더 이상한 건 자기 전에 제대로 놓여있는 걸 확인했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빗이 사라진 건 제가 잠든 한밤중이라는 거잖아요. 혹시 스토커일까? 아니면 내가 목유병이라도 걸렸나? 기분이 나빴지만 이 정도로 벌써 새로 이사갈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문단속을 제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일도 바쁘고 해서 금세 신경 쓰지 않게 됐었지만 그때 빨리 이사를 갔어야 했습니다. 한동안 휴대용 빗만 쓰다가 어느 날 새 빗을 사왔어요. 이번에 빗에 2m 정도의 끈에 달아서 세면대 손잡이에 단단히 묶어놨습니다. 이제 내가 잃어버릴 일은 없겠지? 근데 만약에 끈이 잘려있거나 하면? 그럼 그땐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은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실에 갔을 때 저는 그 일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됐습니다. 빗은 원래 있던 바구니 안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빗에는 빽빽하게 셀 수 없을 만큼의 긴 머리카락이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1m쯤은 돼 보이는 상당히 긴 머리카락이었는데요. 그리고 엄청나게 더러워 보이는 머리카락이 엉망진창으로 얽혀 있었는데 무언가 질척해 보이는 게 또 묻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검붉은 덩어리였습니다. 이건 두피인가? 너무 소름 끼쳐서 서둘러서 가방과 옷을 낚아들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른 아침이었던지라 회사에 도착할 때까지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또 무섭더라고요. 회사는 아직 열려있지 않았지만 수희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희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야 간신히 안심이 됐는지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희 아저씨의 눈엔 제가 이상해 보였겠죠. 회사 화장실에서 몸단장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둘씩 동료들도 출근하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바쁘게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점점 냉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엔 갑작스러운 공포감이 뛰쳐나왔지만 그건 대체 뭐였을까요? 친구에게 상담해보려 했지만 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좋을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그냥 내가 잠에 취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 어쩌면 꿈이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아무리 그래도 혼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안 났습니다. 결국엔 적당한 이유를 그쳐서 친구네 집에서 하루 묵기로 했습니다. 하는 김에 짐을 챙겨야 한다고 함께 우리 집에 들러야 된다고 부탁하자 친구는 흔쾌히 따라와 줬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아직 그렇게 어두워지진 않았어요. 친구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뒤에 친구가 있는 걸 몇 번이나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그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열린 틈새로 들여다보니까 바닥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역시 꿈이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굳어졌습니다. 흔히들 몸이 얼어붙는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걸까요? 문을 연 채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면대 거울 안엔 제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제 뒤에 있는 건 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거기 있던 건 검은 털뭉치. 뒤돌아서 있는 여자의 머리였다는 걸 알아차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헝클어져 있었고 오물이라도 뿌려놓은 것처럼 더러웠거든요. 산발을 한 머리카락 아래쪽에서 희끄무레한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창백한 양손을 뻗어오고 있었죠. 천천히 손을 뻗어서 어느새 제 휴대용 빗을 집어들었습니다. 내 뒤에서 뒷모습을 보인 채로 머리를 빗고 있었어요. 그런데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는 머리가 비껴지지도 않고 빗이 엉겨붙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거침없이 쭉쭉 머리빗을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그러자 마치 가발이 벗겨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머리카락 덩어리가 툭 떨어졌어요. 허연 살색과 빨간색이 뒤섞인 것 같은 여자의 뒤통수도 보였습니다. 머리카락과 함께 두피가 껍질째로 떨어진 건지 벗겨진 생살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뒤의 기억은 없어요. 깨어나니까 고급차 아니었습니다. 친구 말로는 제가 세면실 문을 열자마자 쓰러졌대요. 그래서 바로 구급차를 부른 거고 병원으로 옮긴 거래요. 그리고 세면실엔 끈으로 연결된 빗은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붙어있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제 가방에 넣어두었던 휴대용 빗은 없어졌습니다. 병원에 검사한 결과론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회사에는 몸이 아프다 하고 휴가를 얻었습니다. 하루빨리 새 집을 찾아서 이사하기로 했죠. 집에 있는 짐은 아빠가 옮겨주시기로 해서 전 2번 다시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빠한테도 세면실엔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두었죠.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렇게 갑작스레 이사를 하고 세면실 정리도 전혀 안 한 상태였는데도 집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이사를 왔지만 전 아직도 집에 빗을 둘 수가 없습니다.